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아니 한 아버지의 무너진 삶과 복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 그건 복수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들놈의 집 마당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한겨울 영하 12도. 눈발이 휘몰아치는 밤이었다. 멸시하는 며느리의 눈빛,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아버지,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나는 그날 깨달았다. 내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악마였다는 걸. 내 이름은 장태식. 올해로 81하다. 사람들은 내가 왜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는지 모른다. 그저 노인네 하나가 생계 때문에 폐지를 줍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폐지를 줍는 게 아니라 복수의 길을 밟고 있는 중이다. 새벽 3시 반,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다. 찢어진 운동화, 숨이 막히는 칼바람. 지금 이 고통이 내겐 복수의 땔감이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떠오른다. 그날,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애들이 무서워해요.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 그리고 그놈, 내 아들 장민호,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TV를 보며 말했다.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내 짐가방은 이미 현관문 앞에 던져져 있었다. 나는 원래 사업가였다. 작은 철물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야금야금 키워 전국 유통망을 가진 중견기업이 됐지. 아들놈은 유학까지 보내 내가 세운 회사에 임원으로 앉혔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회사가 휘청일 때, 아버지, 잠깐 도장만 빌려주세요. 그 말에 속아 모든 걸 내줬지. 도장, 통장, 지분까지.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잘려나왔다. 그때부터였다. 민호의 눈빛이 변한 게. 컨테이너에서 지낸 지 2년. 손주들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그들의 미친 노인이다. 지하실 창고에서 썩은 밥이나 먹던 노인. 밤마다 그 기억이 나를 질식시킨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들에게 줬던 모든 걸 피로 갚게 하겠다고. 어느 날 시장통에서 의문의 봉투 하나를 주었다. 아내는 30년 전 내가 지분 투자했던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함께 든 쪽지 하나. 장태식 회장님, 연락 바랍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써 있었다. 내 오래된 친구이자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는 내가 곤두박질 칠 때 흔적 없이 사라졌던 여자다.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 계약서엔 서울 한복판 땅 소유권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미숙의 연락처.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 나에게 복수의 칼날을 다시 쥐어준 것이다. 아들놈.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제 내 놈의 시간은 끝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30년 전 내가 믿고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던 그 여아, 이미숙이었다. 태식 씨,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직 있었구나. 다음 날 우리는 오래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이미숙은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태식 씨가 그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 그때 난 IMF 터지고 나서 태식 씨도 다 끝난 줄 알았어.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계약서
기억나? 강남 재개발 구역 안쪽 우리가 반반 투자했던 그 땅.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확실히 내가 투자한 땅이었다. 다만 내 인생이 망가질 줄은 몰랐을 뿐이다. 이미숙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태식 씨 가져가야 해. 30년 동안 태식 씨 몫으로 남겨놨어. 이제 시세가 100억을 넘었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봉투 안엔 계약서 원본과 현재 가치 평가서가 함께 있었다. 태식 씨, 미안해. 그동안 못 찾아서 태식 씨가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나는 봉투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날로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내 누더기 옷차림을 보고 수군댔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내 통장과 서류를 보는 순간 자세가 달라졌다. 고객님, VIP 전용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세상이 나를 알아보는군. 해커, 아들놈과 며느리가 빼앗아간 내 전 재산의 3배. 이제 나는 이 돈으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 존엄을 짓밟았듯 나는 그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 나는 가장 먼저 내가 세운 회사로 향했다. 지금은 이름도 바뀌고 간판도 달라졌지만 그건 분명 내가 만든 공간이었다. 아들놈은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자기 것이기라도 한양 사람들을 지휘했다. 하지만 그건 곧 끝날 이야기다. 나는 모든 거래처의 리스트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돈으로 끊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어. 아들은 며느리와 통화를 하며 불안해했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폐지를 줍는 노인인 내 존재를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바로 내 무기였다. 나는 폐지를 줍는 척 그들의 회사 정보를 훔쳤다. 나는 아들놈이 사는 아파트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 매일 밤 창문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넌 내가 올려다보던 그 집에서 내려다보는 인생으로 전락할 거다. 폐지를 주우며 수레에 담긴 종이 조각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수레는 복수의 상징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도 이 안에 쓸려 들어올 것이다. 내가 살던 컨테이너 옆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진축 오피스텔 예정지 계약 완료. 나는 그걸 바라보며 웃었다. 그 땅은 아들이 운영하는 물류 창고가 있는 자리였다. 그 놈은 아직도 모른다. 그 땅을 내가 샀다는 걸. 그리고 3개월 뒤면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것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거 내가 직접 개척한 거래처를 다시 찾아간 것이다. 30년간 쌓은 신뢰는 폐지 줍는 노인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었다. 100억의 현금. 그건 내가 그들을 다시 품기에 충분한 무기였다. 태식 사장님 살아계셨군요. 자식한테 회사 넘겼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는 말없이 서류를 꺼냈다. 이제 제가 다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들 회사의 계약들은 줄줄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왜 계약서가 해지됐다는 거지? 아들은 화를 내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약서 속 새로운 회사 이름을 본 순간 그는 멍해졌다. TS 홀딩스. 내 이름 장캐식의 이니셜이었다. 나는 아들의 회사가 입주한 빌딩 전체를 매입했다. 그가 매달 렌트비를 내던 그곳. 이제는 내 소유였다. 폐지를 줍는 차림 그대로 임대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봐요.
여기 출입 금지예요. 나는 웃었다. 건물주라니까 계약서 보시지. 그 순간 경비원의 눈빛이 변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과 며느리가 회의 중이었다. 내 모습을 보자 충격과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번졌다. 당신 또 왜 여기에 온 거야? 나는 계약서를 꺼냈다. 이제 여기 임대료가 3배로 오른다. 못 내면 한 달 안에 나가야지. 뭐라고요? 농담하시지 마세요. 나는 그들의 눈앞에 계약서 도장을 보여줬다. 소유주 장태씨. 그 순간 아들의 다리가 풀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나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내가 내 통장을 가져갔지. 이젠 내가 내 회사를 가져간다. 그날 오후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장민수는 파산을 선언했다. 죄송합니다.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눈물도 없었다. 자존심마저 무너진 얼굴.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내가 당했던 모든 조롱. 이제 그가 고스란히 받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노인 폐지만 줍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강남 건물주래.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웃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그 바닥에서 그들이 내 눈치를 보며 숨 쉬게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아들 회사 간판이 철거되던 날, 난 그 건물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직원들이 박수와 책상을 내던지고 한숨을 내뱉으며 빠져나왔다. 그날따라 하늘은 참 맑았다. 그리고 난 그날을 10년은 기다렸다. 진짜 끝났대. 거래처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임대료도 못 내고 쫓겨나는 거지 뭐.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지옥의 문이다. 그 문을 아들놈과 며느리가 열게 된 거지. 그렇게 날 내쫓던 그날처럼 한겨울 추위 속으로 그들도 나가게 해줄 시간이 온 거다. 며칠 뒤 아들이 컨테이너로 찾아왔다. 볼이 홀쭉하고 손은 갈라지고 한때 명품 시계 차던 그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 옆엔 며느리 눈물 범벅 얼굴로 날 보며 울더군. 하지만 난 비식 웃었다. 너희가 날 창고에서 썩은 밥으로 굶겼을 때를 잊었냐? 그 순간 손주들이 달려왔다. 그 어린 눈망울로 날 바라보며 외친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손주들 손에 용돈 봉투를 쥐어줬다. 그래, 너희는 죄가 없다. 하지만 부모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월세 단칸방으로 쫓겨났다. 난 그들에게 폐지 죽기를 시켰다. 내 눈앞에서 그들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새까맣게 변했다. 이제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기엔 아직 멀었지. 나는 그날처럼 손수레를 끌고 걸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신음소리. 그게 바로 내가 듣고 싶었던 승리의 노래였다. 그날 밤 손주들이 찾아와 말하더군. 할아버지, 아빠, 엄마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고개를 떨궜다. 눈앞에 스친 창고 냄새, 썩은 밥, 조롱, 그리고 눈밭에 버려졌던 그날의 내 모습.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해줬다. 용서란 건 없어. 너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니?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너희 부모는 내가 죽는 날까지
매일 나와 폐지를 주어야 할 거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레를 끌었다. 겨울이 또 찾아왔다. 하지만 난 추운 줄 몰랐다. 가슴 속 복수심이 나를 태우고 있었으니까. 오늘도 폐지를 줍는다. 내 뒤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 손에 쥐어진 찢어진 장갑. 이게 내 완벽한 복수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날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이 복수를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리얼한 노후 사연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